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는요. 사실 이것을 개념으로 넣기보다는 문제 상황에서 유형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주 접하게 됐었을 텐데, 이걸 이제 굳이 개념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많은 친구들이 외우거나 또 외우다가 잘 안 외워지니까 헷갈려 해서 적당히 문제를 포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에다 넣어놨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아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바로 뭐가 나와 있냐면 평행사변형인 경우에 중점을 연결했을 때, 자, 평행사변형서부터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런 평행사변형에 하나, 둘, 셋 맞죠? 자, 이런 평행사변형에 중점을 잡았습니다.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도형을 그려보았더니 얘가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나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이런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음처럼 그려놓고 나잖아요. 얘를 그려놓고 나면 내가 최초로 그렸던 평행사변형이 어떤 형태의 평행사변형이냐에 따라서 막 도형이 조금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 아래에서 얘네들을 쫓아가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요 도형을 보게 되면 얘가 어떤 도형이 될까? 안에 그려져 있는 요 도형은요, 다음에 나와 있는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게 되면 대각선이랑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뒤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정리하냐면 여러분들이 삼각형 닮음 배울 때 닮음을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편에서 이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삼각형에서 중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중점끼리 이렇게 싹 연결시키게 되면 얘하고 얘가 서로 평행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이제 닮음에서 등장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얘가 왜 그런 도형이 만들어질까?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절반이자 이 도형과 평행하더라.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에서 본다면 얘가 평행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처럼 이런 대각선이 싹 그려진다면 이 대각선도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서 얘랑 얘랑 평행해질 것이고 이렇게 평행해지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도 한 평행해지겠구나.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되는구나.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기억하기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놓아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은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더라. 자, 그 다음 도형 가볼까요? 그 다음 도형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몇 도? 90도가 되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쓱쓱쓱, 쓱쓱쓱쓱,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냥 그 직사각형의 중점을 잡았어요. 직사각형의 중점을 요렇게 중점을 잡아서 그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했더니 자, 여러분들 느낌상으로 보지 말고 여기만 보고 무슨 도형 같아요? 딱 보니까 마름모 같은데요, 선생님? 오, 천재씨. 마름모 맞아요. 딱 보니까 마름모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근거를 분명히 한번 들어보거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과 여기에 나와 있는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위에 나와 있는 누구와 평행하게? 얘와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가로의 길이하고 평행하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점과 여기 있는 중점을 싹 연결하게 되면 누구와 평행하게? 세로와 평행하게 그어진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요각이 몇 도가 되냐면 90도가 돼요. 아, 대각선이 서로 90도로 이등분 됐겠구나 라는 거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도형은 무슨? 옳지, 마름모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마름모, 평행사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외우는 것보다 왜 이런 게 나왔지? 라고 직접 한번 찾아가 보면서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 나오는 도형이 뭐냐면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마름모를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마름모에서 도대체 어떤 도형 이렇게 그려야 되겠군요. 자, 마름모를 여기에 잡아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긋겠습니다. 마름모예요. 마름모. 자, 이제 마름모의 중점을 잡아보죠. 마름모의 중점을 잡아서 만든 그 도형은 도대체 어떤 도형이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마름모의 중점을 싹 연결시켜 봤더니
네, 여러분들 보기에도 쉽게 찾아질 수 있는 직사각형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직사각형.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더니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대각선을 그려서 한번 살펴보니까 쓱 대각선을 그려서 만들어 보니까 지금 그 대각선에 평행하게 그어진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고 그럼 평행사변형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만들어 놓은 각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얘가 직각이죠. 그죠? 마름모였기 때문에 직각이에요. 평행하게 그어졌으니까 동의관계로 이게 직각이죠. 평행하게 그어졌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x표시라고 한다면 얘도 여기 x표시라고 한다면 점 더하기 x가 요 각과 더불어서 180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점 더하기 x만 몇 도? 90도가 되는 걸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90도가 되겠구나.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는 평행사변형 바로 뭐가 된다? 옳지.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쌤, 그냥 외울까요? 외우려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한 번 더 바르게 공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는 외우기보다는 직접 한번 이렇게 유도해 보면서 찾아볼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 한번 보죠. 뭐 정사각형은 너무 쉽습니다. 정사각형은 정사각형 되겠지 뭐. 그래서 정사각형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쐐기를 박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사각형에서의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연결시키게 되면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질 것이고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짐과 동시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이 두 변의 각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45도,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각이 90도가 되죠.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을 이루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빗변의 길이마저도 같아지겠지, 이렇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마찬가지 이유로 네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 되면서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가 되는 뭐 정사각형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은 정사각형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변 사다리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사각형, 등변 사다리꼴기에 2단하라 그랬어요. 왜? 얘는 등변 사다리꼴 정도밖에 안 되는 요 녀석이 벌써 직사각형님 정도 되어야 같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뭐를? 옳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얘가. 그래서 싹싹싹 이렇게 싹 그어서 중점 잡고 중점을 잡아서 연결시켰더니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네, 마름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었던 것은 대각선에 대해서 뭐가 되니까? 대각선에 대해서 옳지, 절반만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도 옳지, 대각선에 대해서 절반만큼. 그런데 반대편에 나와 있는 요 변도 또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길이가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같아지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름모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또 등변 사다리꼴 등이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들이 어떤 도형이 되는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어요. 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익힌 내용들을 점검해 보죠.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사실 이 부분도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부터 간단히 하게 되면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평행선이 있었어요. 무슨 선이 있었다고? 평행선이 있었습니다. 쓱쓱쓱쓱쓱쓱 평행선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삼각형 ABC가 있었고요. 뭐라고? 삼각형 ABC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있었어요. 삼각형 A'BC가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두 개의 삼각형이 공통으로 갖는 높이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너를 H라고 이렇게 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는 BC의 길이를 X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X에다가 높이 H 이렇게 되죠. 다음 삼각형 A'BC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 X에다가 높이 똑같이 H 그래서 2분의 1 XH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와 누구의 넓이가 같다? 삼각형
여기에 나와 있는 A'BC의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ABC의 넓이하고. 쉽죠? 삼각형 넓이가 결정되는 거는 결국 뭐밖에 없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결정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 별 어려움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는 평행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꼭지점 한 개를 두 개의 삼각형이 공유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적는다면 A, B, C 그다음에 여기 D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놓고 나서 다음과 같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B를 적어라 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의 B인가? 둘레의 B인가? 넓이의 B인가? 넓이의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각각 나와 있냐면 요만큼이 M이고 요만큼이 N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삼각형 넓이의 B의 결론은 M 대 N이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렇지. 왜 그런지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되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은 정해져 있으니까 높이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쓱 높이를 알맞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쯤에다가 선생님이 싹 그어서 꼭지점으로부터 그 밑변에 이르는 수선의 길이 얘를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서 살펴봤더니 얘의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h예요. 이거 대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해보려고 살펴보았더니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n에다가 높이 또한 똑같이 어떻게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각형 역시도 높이가 h로 똑같죠. 그래서 h. 우리는 초등과정에서 b를 보게 되면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똑같은 b가 된다. 양변에 2를 곱했어요. 양변을 h로 나눴습니다. 양변이란다. 전항과 후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항과 후항을 똑같이 h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몇 대 몇이 된다? m 대 n이 되더라. 그래서 결론. 삼각형 ABCD에서 다음과 같이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는 두 삼각형인 경우에는 그 넓이의 비가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더라. 간단하죠?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개념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은 그다지 복잡하진 않지만 넓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괜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